정부가 수도권에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택지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다만 대전과 울산에는 18,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삼성전자 올 1분기 스마트폰과 가전 판매에 힘입어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지정을 피했습니다. 다가온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뉴노멀 생존 전략 탈탄소에 대한 해법을 오늘 센 경제라이브 특별 기획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택지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다만 대전과 울산에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1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대전 상서와 울산 선바위 신규 공공택지에 1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만 1,000가구에 대한 신규 택지 발표는 땅 투기 거래에 대한 경찰 수사와 후속 법안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일부에선 투기 거래가 확인된 택지 후보지의 경우 정부가 선정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스마트폰과 가전 판매가 늘며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18% 늘어난 65조 3,9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5% 늘어난 9조 3,8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텍사스 한파에 따른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여파로 반도체가 부진했지만 스마트폰과 TV, 또 가전이 선전하며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모바일 부문이 영업이익 4조 3천억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었지만 반도체 영업이익은 3조 3,7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반도체 실적이 좋아지고 모바일은 신제품 출시 효과 감소로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임에도 동일인 이른바 총수 지정을 피했습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도 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자산 5조 원을 넘긴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자산 총액은 작년 한 해 5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만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선례에 따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동일인 지정이 안 된 김 의장은 동일인으로서 받는 다방면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부여되는 공시 의무 등이 대표적입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동물 실험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기존 유행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를 각각 감염시킨 패럿의 인체 투여율만큼의 레키로나를 주입한 결과 모두 호흡기 내 바이러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동물 실험과 별도로 진행한 세포 실험에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레키로나의 중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시험을 진행해 레키로나의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대응 효과를 계속해서 검증할 계획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코앞으로 다가온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난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특별 기획으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린 뒤에 특별 대담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미국 주도로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 정부도 올 들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과제로 할 수 있는 탈탄소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탈탄소 여정에 돌입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지불해야 하는 탄소 국경세는 연간 약 6천억 원, 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 이후에는 약 1조 8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정부는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이는 다국적 비영리 재단인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의 제안으로 지난 2014년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약 70개국이 선언해 구글과 애플, GM 등 284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RE100의 이행수단은 5가지입니다. 녹색 프리미엄제와 제3자 전력거래 계약,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매, 자가발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분 투자 등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국내 기업 중 SK그룹 8개 계열사는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RE100에 가입했습니다. 이외에 하나큐셀도 녹색 프리미엄제와 자가발전으로 RE100의 우선 수행을 선언했고 LG화학 등도 참여합니다. 사인 SK-ENS가 새만금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또 SK건설이 연료전지를 만들고 있고 저희 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광 발전 시설들을 설치하는 등 지금 SK그룹의 단계는 그 2050년까지 각 연도별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려갈 것이냐 그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탄소 중립 비전이 선언된 지 5달, 2050년 탈탄소 사회를 향한 정부와 기업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이어 이번엔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공장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줄이는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고 하죠. 문다희 기자입니다. 상품 기획에서 생산, 판매에 걸친 전 단계에서 기업들의 탄소 거리두기가 활발합니다. 업계 최초로 글로벌 RE100에 가입한 아모레퍼시픽은 탄소 배출량을 줄인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원료와 포장재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탄소 발생량이 20% 적은 식물 유래 플라스틱 바이오패드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플라스틱을 70%가량 낮춘 종이용기도 만들었습니다. 오비맥주는 RE100의 일환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맥주 생산에 나섭니다. 공장 내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연간 약 5,621톤의 탄소를 감축해 30년간 16만 톤 이상을 줄일 계획입니다. 전 세계 스타벅스 최초로 종이빨대를 전면 도입한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늘 2025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료를 0%로 만들어 탄소 발생량을 30% 감축합니다. 식품기업 풀무원은 대체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달 첫 식물성 고기 제품으로 결두부를 이용해 닭고기의 식감을 구현한 두부 텐더를 내놨으며 앞으로 햄버거 패티 등 두부를 이용한 대체육 제품을 출시합니다. 또 지난해 국내 최초로 어류세포를 배양해 해산물을 생산하는 미국 스타트업 블루난로에 투자하고 세포 배양 해산물 상용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언뜻 탈탄소와 무관해 보이지만 대체육은 축산업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엔은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교통산업 전체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를 공장에서 덜 써서 인프라 측면에서 하는 것보다 아예 기업으로서 제품과 서비스 자체에 이런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담을 수 있으면 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이런 사회적 환경적 가치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건 거죠. 공장 굴뚝만 연상케 했던 기후변화 대응. 탄소 배출 제로가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탄소까지 차차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예, 조금 전 보셨듯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탈탄소 움직임은 지금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탄소와 거리두기에 성공하지 못한 국가는 기후 악당으로 낙인 찍힙니다. 경제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탄소 없는 사회가 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앞으로 여정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라고 하죠.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이른바 기준이 되고 있는 탈탄소 변화의 배경, 해법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수송 생활저감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전희찬 세종대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교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다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서울대 범부처 탄소자원화 프로젝트 사업단장 역임하신 이경훈 전 포스코에너지 부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과 함께 이제 탈탄소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오늘 해볼 텐데요. 하나하나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시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건 두 분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대응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4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한 기후 적응 화상회의도 열린 바가 있었고요. 문 대통령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전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네. 선언들을 많이 해요. 지금 탈탄소 선언하고 네. 이런저런 포럼을 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네.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게 네.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탈탄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선언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예. 있습니다. 이번에 보셨겠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온실가 감축 목표를 더 올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또 석탄 화력도 조금 이제 점점 축소하겠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에 약 25%를 감축하는 것이고, 예. 제가 보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목표입니다. 원래 이미도. 목표 좀 크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더라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예. 대통령께서 이번에 더 강화하게 또 강조하신 네.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탄소하는 흐름이 굉장히 빨리 가면서 아까 예. 바이든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미국의 지원에 큰 방향이 이제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대통령께서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실현 가능성은 이제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맞추는 데에 지금 방점을 찍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탄소 중립하면은 사실은 개념적인 정의도 아직 사회적으로 많이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뭐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네, 뭐 중립은 사실 보수 중보 이런 걸 중립이라 그 사이를 중립이라고 정치적인 하기도 게 하고, 아니고요? 예. 그래서 조금 단어를 좀 어렵게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온실가스를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예. 어떤 산업체에서 그 굴뚝이라든가 자동차 배기가스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출되는 양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도 남은 것들은 우리가 이 숲이라든가 또는 CCS라고 하는 이제 공학적인 그런 방법이라든가 예. 또는 우리보다 좀 어려운 나라에서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줌으로써 예. 상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플러스가 되는 배출과 마이너스 되는 흡수를 예. 갖게 해서 사실상의 제로, 이런 넷제로라고 하는 그런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름은 중립인데 중립보다 마이너스로 가버리는 더 마이너스로 예. 하면 더 너무 좋은, 행복한데 예.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해봐야죠 네, 뭐. 네. 근데 지금에 와서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지금에 와서 탄소 중립을 이렇게 각 국가가 강조하고 문 대통령께서도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네. 사실 한 30-40년 전만 해도 저희는 이 온실가스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만 없었던 게 전 세계적으로 다 관심이 없었는데 1992년에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2018년에 우리 최악의 폭염이라든가 지난해 우리나라 최장의 그 장마라든가 맞아요. 뭐 중국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나고 네네.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이제 많아질 뿐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서 약 20년 안에 저는 저희가 걱정하는 그런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 전 세계가 그래서 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예.
탄소 중립을 이제 듣고 보면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이뤄야 되는 과제는 맞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는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 게 그만큼 우리가 무지했고 대비가 없었고 이제 와서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에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출범한다라고 들었어요.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할 이제 시나리오 수립에 들어갈 텐데 네, 네. 부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연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점들을 저희가 좀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예. 이 탄소 중립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바꿔가는 그런 예.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이슈죠. 예. 근데 우리나라 그 산업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탄소 집약적인 그 주력 산업 많아요.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예. 또 에너지 그 화석연료 사용도 많고 맞아요. 또 이 국제 무역에 의존하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자체가 요건을 어렵다는 말씀이신 굉장히 어려운 요건을 가지고 예.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어차피 이제 국제적인 트렌드 우리가 가야 될 해야 길이니까 되는 거고. 예. 이제 가야죠. 예. 그러면은 과거에 그 단순한 뭐 10%, 20% 줄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탈탄소에 그 기업이 좀 대응을 하고 이런 탄소 중립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핵심 가치가 예.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 우선 시장 메커니즘이 시장 메커니즘. 작동이 돼야 예.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역시 혁신 기술이 백업이 안 되고는 이게 어렵다. 거의 어렵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그 정부의 그 제도와 정책입니다. 이게 실현 가능하고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예. 같이 갈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야지 의욕만 앞서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3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책 수립에 잘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번 좀 더 강조를 한다면은 기업과 예. 정부의 그 범부처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죠. 재계, 정부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모두 필요한 정도로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미루고 있었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나서잖아요. 아리백이라고 하는데 올해부터 추진을 한다고요. 뭐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참 기존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 조심스럽게 다시 나오는 얘기는 원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정치적인 것도 걸려 있어서 조심스럽겠지만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이 탈원전은 사실 좀 약간의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해서 그쵸. 솔직히는 말씀드리기가 이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탈탄소라고 하는 탈원전이라고 하는 예. 좀 과도한 좀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과거에 87년엔건 우리나라의 원전에 의한 전력 생산 비중이 53%나 됐다가 네.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 26%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절반 정도네요. 예. 점점 이제 줄어드는 추세이고 저는 원전에 관해서는 이제 좋다 나쁘다 이런 선악의 관점보다는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원전이 저탄소 에너지원인 것은 이제 확실하기 분명하죠. 때문에 예. 저희가 이런 탈원전 정책을 가져가는 한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50년에 95%를 재생에너지로 전력 공급을 대신하면서 예. 원전은 제로로 줄이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제 여러 조건이나 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원전에 관해서는 뭐 줄여가는 방향은 아마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와 함께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예. 생산량은 원전을 따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 소비도 줄여야 되고 지금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뭐 이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조업 위주의 국가의 아직까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 탄소를 중립적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트렌디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가 궁금한데 기업들한테는 대응 방안이 있는 겁니까? 예,
쉽지 않은 질문이죠. 예,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우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가적인 그 총 역량을 집중을 해야 그쵸. 되는 것이고요. 저는 우선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예.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그 전체 온실가스의 한 87% 정도가 연소, 그러니까 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6%, 7%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와 전력은 산업체 전반 그리고 생활에 다 아주 기본이 되는 요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청정 전력 에너지로의 전환은 아주 핵심이다. 좀 전에 원재량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선행이 돼서 잘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기업들은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2015년부터 벌써 어느 비중 있는 기업들은 전부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면서 대응을 해오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실용 가능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부터 찾은 게 이제 에너지 절감, 에너지 효율화, 예. 그 다음에 연원료 이제 개선, 교체, 재활용 확대, 공정 개선 이런 거를 꼭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 탄소 중립이 되느냐? 그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요건들은 줄이기 위한 비용이 엄청 드는 예. 이제 한계 비용이 엄청 높은 방법들이 남아 있는 네.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기술 개발이 관건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면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 동종업계가 같이 함께 한다든가 이제 정부의 그 범부처로, 범부처로 만들어서 한다든가 해서 혁신적인 기술 없이는 그런 한계를 넘을 수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어떤 특별한 감축 기술이나 그 수단이 없는데 감축 목표만 많이 올려놓으면은 어떻게 그걸 힘들죠. 감당하겠습니까?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추진 속도나 그 단계별 대응 방안을 좀 면밀히 마련한다.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기업은 이제 세계적인 경쟁이니까 세계 동종업계보다는 탄소를 덜 배출할 수 있도록 항상 앞서 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혁신 기술 개발은 당연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그 다음에 큰 돈이 많이 들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혁신 프로젝트 R&D 같은 거는 예. 정부의 참여 없이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탄소 포집 저장, 이거는 우리나라 여건도 어려운데다가 이거는 공통적인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R&D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나 R&D는 정부 주도로 같이 백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래야 기업이 살 수 있다. 예, 그런 라는 생각을 말씀이신 건데 한번 그러면은 해봅니다. 바로 이어서 그냥 여쭤볼게요. 네. 지금 탄소 국경세 도입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서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대처를 못하게 되면 도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기업들한테 작용할 위기가 있고요. 네. 기회가 있을 텐데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얘기는. 기업들은 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 국내의 그 어떤 강한 규제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느냐 예. 아니면은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도태되느냐는 다른 차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따라서 이런 모든 그 탄소 감축 요건을 그 국제와 이제 국제 그 동향과 함께 예. 이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또 국제 시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선점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선행적으로 네. 우리가 기술 개발이나 대처를 하면은 우리한테는 미래 기회가 될 될 수 수 있다.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새로운 산업 생태계도 또 선점할 수 있고요. 선점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마칠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을 전 교수님께 좀 드릴게요. 탄소 중립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언을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탄소 중립은 세계 장기간의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의지나 산업계의 동참, 국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예. 거기에 추가해서 제도적인, 법적 제도적인 그런 어떤 요건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그 빌 게이츠가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봐도 재생에너지가 급하다. 또 탄소 중립해야 된다. 그리고 획기적인 기술 개발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인 제도, 그다음에 기술 개발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네. 아까 기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수소차를 지금 굉장히 밀고 있는 정책적으로 저는 잘 성공해서 우리나라 좀 앞장서는 그런 기회가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건 잘 밀어주고요. 예. 지금 못 가고 있는 것들은 사회적인 합의나 정부의 힘 그리고 기업들의 힘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함께 가야 방향성을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더 두 분 모시고 토론을 네. 조금 더 예. 심도 있게 하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찬 세종대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교수, 이경훈 전 포스코 에너지 부사장 두 분과 소중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